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바로 SNS에서의 말의 폭력 문제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에 이제 SNS는 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문제들, 특히 좀 자기 주관적인 비방이나 이게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그 간접 피해에 초점을 맞춰볼 거예요. 이 자료들이 진짜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온라인 공간이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떨 땐 좀 건강하지 않다는 점이더라고요. 단순히 저런 일도 있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서 당신이 이 온라인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돕는 거. 이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짚는 문제가요. 바로 자기 주관적인 비방, 이게 너무 쉽게 퍼진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생각 말하는 건 자유죠. 중요한데 이게 확인되지 않은 감정 아니면 편견 이런 거랑 막 뒤섞여서요. 그게 꼭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어떤 건가요? 보면 감정에 확 휩쓸린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리고 앞뒤 맥락 다 자르고 특정 부분만 막 비난하는 거. 또 카더라 통신 같은 거. 누가 그러는데 하는 식의 근거 없는 소문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 대상에게는 직접적으로 큰 상처랑 사회적인 명예훼손 이런 피해를 주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자료들은 말의 폭력이라는 게 단순히 그 공격받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 폭력을 지켜보는 제3자, 그러니까 당신 같은 일반 이용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미치는 간접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런 비방이나 혐오 표현들. 이걸 계속 접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인 피로감,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이게 그냥 기분 나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SNS 자체에 좀 회의감을 느끼거나 심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간접 피해라고 볼 수 있죠. 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저도 가끔 막 피로감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간접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에서 그 가짜뉴스 문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비방이랑 가짜 정보가 막 넘쳐나면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는 정보 자체를 믿기 어려워해요. 이게 바로 사회적 불신, 그리고 냉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가짜 아니야? 라거나 뭘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퍼지는 거죠. 정보의 가치 자체가 막 훼손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불신이 쌓이면 소통 자체가 어려워지겠네요, 정말. 그리고 자료에서 또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걸 보고 나도 저래도 되나?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 모방 심리라고 하죠. 이것도 지적했죠. 네네. 이게 악순환을 만드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떤 좀 공격적인 댓글이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하면 사람들이 이게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게 흐려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간접 피해예요. 즉 부정적인 행동의 학습과 확산. 와, 진짜 위험한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제가 볼 때 가장 우려스러웠던 간접 피해 중 하나가 그 침묵에 나선 효과라는 거였어요.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침묵의 나선 효과라는 게요. 뭐랄까, 어떤 의견에 대해서 아주 거센 비난이 쏟아지는 걸 보면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도 공격받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게 되는 현상.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이 좀 소수 의견이라고 느끼면 점점 더 침묵하게 되고 결국엔 소수에 좀 과격하거나 편향된 목소리만 더 크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할 광장이 결국 좀 시끄러운 소수한테 점령당하는 그런 셈이네요. 맞습니다. 건강한 토론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와,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 네. 결국 이 모든 간접 피해든, 그러니까 정신적 피로감, 사회적 불신, 부정적 행동 모방, 그리고 이 침묵에 나선 효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 자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건강성을 해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SNS 속 말의 폭력은 그냥 나랑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알게 모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문제다.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 간접적인 피해자 혹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들 말미에서는 해결책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일단 개개인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SNS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또 어릴 때부터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단순히 이게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소통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다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SNS를 이용하고 또 바라보는 방식에 작은 생각거리를 던졌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겨드릴게요. 이런 복잡한 온라인 환경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지키면서 동시에 좀 더 긍정적인 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